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8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40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자가 55명인데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영향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69명이 유지됐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확진 환자가 나온 뒤 건물 폐쇄 직전에 신입사원 면접을 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역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기업의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물류센터 집단 감염과 학생 확진 등의 영향으로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체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직자만 200만 명이 넘는 등 실업 대란이 10주 연속 계속되면서 4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부천 물류센터 확진 영향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58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402명, 사망자는 추가 없이 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대부분인 55명이 지역 발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류센터발 확산세로 서울 19명, 인천 18명, 경기에서 18명 등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명 늘었는데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23명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1,363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들어서 기업의 책임 의식도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 강도가 높고 동료 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 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쿠팡의 방역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쿠팡 측은 신입사원 면접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은 지난 23일. 이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자 쿠팡 측은 이틀 뒤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불과 몇 시간 전 물류센터 건물 안에서는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는커녕 외부 사람들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면접 대상자는 10여 명. 면접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일단 해보자 하기로 하고 친구랑 쿠팡 알아보게 돼가지고 월요일 날 면접 보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면접을 오라고 한 게 좀... 면접자들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깜짝 놀라 선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쿠팡 측은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확진자가 지난 20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 방역만 철저히 하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24일에 첫 번째 황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는 이제 직장 폐쇄를 안 한 게 아니고 폐쇄를 했습니다. 방역을 했고요. 25일에 눈을 봤을 수도 있죠. 근데 25일에 저희가 폐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직장 폐쇄까지 결정해야 했던 상황. 집단 감염 우려 속에 굳이 신입사원 면접을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관련 감염 확산 원인으로 식당이나 흡연실 등 방역 사각지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 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류센터발 환자 급증은 노동 환경 탓이 컸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라 건강 상태 확인이나 아프면 쉰다는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당만 받아가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파도 그냥 일을 하는 상황도 많았었고, 예전부터라도 이 캠프 저 캠프 왔다 갔다 하고 센터에서도 뭐 저 센터 왔다 이 센터 왔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를 벗게 되는 흡연실과 식당에서 무방비로 감염에 노출됐습니다.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과 모자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될 정도였습니다. 식당에 식사하는 과정, 또 흡연실에서의 흡연 과정, 이런 것들에서 충분한 거리두기나 생활방역 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흡연실 사용을 금지하고 시차를 두고 구내 식당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게실과 탈의실 등 공동공간에서 꼭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 셔틀버스에는 손 소독제를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증상을 확인하고 직원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와 외부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역 지침을 알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나섭니다.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와 택배터미널 점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인천시 서구 백석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학교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오늘 백석초등학교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학교 개방 시점도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을 다음 달 14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효 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동전 노래방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서 여건을 형성하자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수도권에 한해서 추가적인 거리 두기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 주최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수도권에 한해서 좀 더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약 2주간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중대한 고비로 보고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규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긴 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초 방역당국이 정할 생활방역 체계 유지 기준은 신규 환자 50명 미만,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 발생 5% 미만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깨진 게 컸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9명, 미확인 경로의 집단 감염 발생은 7.6%까지 치솟았습니다. 신규 환자 중 물류센터 관련이 50명, 돌잔치 모임을 통한 4차 감염자가 초발 환자라 이로 인한 지역사회 내 연쇄 감염과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당국은 결단했습니다. 50명을 넘어서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이것이 이제 지속될 경우에 생활 속 방역 거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등교 수업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못 잡으면 등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를 보호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 등교 수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오전만 해도 당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체계 내에서의 수용 여력 그리고 그 확진의 그 발생 양상, 추가적인 확진을 어느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차단해낼 수 있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그런 만큼 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가 소집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결정한 건 전격적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이 상당히 차단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던 상황을 경험한 만큼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15.6% 하락한 반도체와 13.4% 줄어든 자동차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이 6.4% 줄었습니다. 여기에 광업을 포함한 광공업 전체로도 6%가 줄었는데 광공업이나 제조업 부분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의복 등 준내고제와 승용차 같은 내고제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5% 늘며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까지 90%가량 운항이 멈춰 아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가 이 대신 잇몸이란 자세로 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라진 여객 수요 대신 화물을 최대한 늘리고 정비 비용도 줄이는 등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는 모습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유럽 3개 국가로 향할 비행기에 화물들이 탑재됩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물 수요는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급감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화물 운송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진단 키트 등 이른바 K-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항공기 운항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익 가운데 여객 매출 비중은 줄었지만 화물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선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출 비중은 처음으로 여객을 앞질렀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지만 화물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요. 여객기를 통한 이제 화물의 운송 증가 그리고 화물기 주요 노선에 대해서 임시 증편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맡겼던 여객기 정비도 자체 정비고에서 일제히 실시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최대 10억 원이 넘는 해외 정비 비용을 절감해 4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국내선 특가 마케팅 등을 통해 우선 여객 심리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부터 조금씩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공포와 불안으로
여객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항공업계는 움츠렸던 날개를 펼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미국의 50개 주 전체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 대란이 10주 연속 계속되면서 4천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스키장, 2달째 멈췄던 리프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소식에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리조트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세계적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디즈니 월드도 주정부에 단계적 개장을 요청했습니다. Our plans call for a phased reopening of our theme parks, beginning with the Magic Kingdom and Disney's Animal Kingdom on Saturday. 코네티컷주가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미국 50개 주 전체가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10주를 합치면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엘라베마주는 봉쇄 조치 완화 뒤 폭증세를 보이며 새로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hese 16 beds are coming at a time when we need the most. Of course, there is a concern over a second wave, especially as we lift stay-at-home order. 봉쇄 조치 완화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미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당초 발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29일 발표된 속보치 마이너스 4.8%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겁니다. 향후 발표될 확정치를 통해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2.1%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매우 슬픈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매우 슬픈 이정표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위대한 국민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보낸다면서 신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길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부실 대응으로 인해 확산을 방치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여온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사과와 유감 표명 등의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긴급사태 해제 이후 일본 각지에서 상점과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손님도 크게 줄고 정부 지원금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어서 업소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도쿄 중심가의 이 음식점은 긴급사태 해제 이후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출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저녁 시간대에도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 등 가게 운영에 드는 고정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 이달 초 신청한 정부 지원금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感染拡大防止協力金申請してるんですけど、まだ全然振り込まれたりとか動きがないので、来月再来月が本当に厳しくて。 지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마현에 있는 이 동물원은 문을 연 지 5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겨우 영업을 재개했는데 정부가 지역 간 이동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제한하면서 하루 관람객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여름방학까지 2주일로 줄어드는 바람에 휴가철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多分こういう状態が続くとすれば、月に350から400万の赤字。 일본 정부는 2차에 걸친 2,600조 원대의 코로나19 추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人件費と家賃という固定費への支援を抜本的に強化をいたします。 하지만 1차 예산에 포함된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다음 지원금은 또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지원금 신청 서류와 더딘 처리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사람들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행정, 그 간극이 다음 달부터 도산과 실업급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각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거래 종가 대비 1.21% 상승한 6,218.7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1.06% 오른 11,781.13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는 1.76% 상승한 4,771.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지수 역시 1.42% 오른 3,094.47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 해제가 계속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가 석 달 만에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과 100km 이상 여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해제 2단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추가 해제 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봉쇄 해제로 프랑스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점은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손님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최대 6명까지 만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BBC 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봉쇄 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m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서로 다른 가구의 사람들이 정원이나 개인이 보유한 야외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야외 바비큐 역시 허용됩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변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즐거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이미 발표한 대로 6월 1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및 6학년의 등교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 영업장은 6월 15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8가지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WHO 러시아 사무소 대표가 28일 밝혔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멜리타 부이노비치 WHO 대표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몇 개의 러시아 기관이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러시아의 기여가 아주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이노비치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모두 124종류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면서 그 가운데 10종류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 114종류는 임상시험 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주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아름다운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장미에 숨겨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